하경인의 친절한 투자화의 이 책을 주말에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. 그런데 먼저 너무나 제가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앞부분에 이게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게 투자하는 게 좋냐 하면서 그 어떤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뭐 방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주식과 부동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단순히 수익률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격의 상승률만 보면 주식 쪽이 손이 들어져요. 그러니까 뭐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,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제가 했던 건 한 5년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, 그래서 과거 20년 중에 어느 날이 됐든 몇 년 또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식하고 부동산을 동시에 샀 다음에 5년 기다리면 5년 뒤에 주식이 더 많이 올랐나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나 이걸 둘이 싸움을 제가 180번을 붙여봤거든요. 그러니까 반전에 그랬더니 결국 5년 정도 들고 있으면 한 2대1로 주식이 더 많이 오릅니다. 주식이 더 많이 오를 때가 한 2배, 그러니까 120번 정도는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면 60번 정도는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서 가격의 상승률만 보면 분명히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더 봐야 될 게, 하나는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을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억 투자해서 10% 올랐다? 그럼 내가 얻는 이익은 1,000만 원이지만 같은 돈 1억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보통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진 않거든요. 그렇죠. 예. 내 돈 1억에 대출 1억을 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10%가 오르면 2천만 원이 오르니까, 그래서 내 돈 1억 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내 수익률은 20%가 되는. 그래서 이 남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률보다 내 수익률이 더 커지는 그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데, 그래서 부동산 실제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음에도 우리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맞습니다. 훨씬 많잖아요.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상승률에 비해서 수익률은 더 높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고생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이게 제일 큰데요. 그러니까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정도 붙여봤더니 부동산보다 주식이 이기는 횟수가 많긴 한데 그 5년의 기간 안을 들여다보면요, 주가가 중간에 한 번은 반토막 나요.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% 이상이 빠지거든요. 그러면 내가 투자한 내 계좌가 40%가 날아갔다가 회복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건데, 그 40% 마이너스 40%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이 겪어야 마음고생,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진짜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계좌가 한 종목 사가지고 한 종목이 뭐 30% 빠지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40%까지 가는 상황이면 이건 사실 계속 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 상황이 됐는데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4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아니야, 5년 기다리면 부동산보다 더 올라가, 이렇게 생각을 할지, 아니면 괜히 시작해가지고 내가 4천만 원을 지금 일을 해서 보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걸 뭐 이러면서 대부분 그 마이너스 40%를 향해 내려가는 동안 투자를 그만두게 돼요. 다시 쉬는 데가 주식 투자 하나 봐라. 그래서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사실, 그래서 그 5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,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 기간을 이겨내고 주식으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 찾기도 힘들고. 그래서 제가 사실 저걸 아내가 저한테 주식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라고 물어봐서 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, 결론적으로는 나 같으면 주식하고 부동산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부동산이다. 다른 것보다 수익률을 따져봐도 그러지만 마음고생을 견뎌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, 말씀하신 변동성 이런 거. 그게 부동산은 쭉 우상향을, 대체로 우상향을 하고 뭐 꼭대기에서 빠져봐야 뭐 1, 20%가 안 빠지는데, 주식은 중간에 3, 40%가 빠지는 이 고통을 견뎌내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부동산인데,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식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, 부동산은 뭐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지금 뭐 1, 200분인데 3, 400분인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,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대신해서 추천해줬던 건, 그러면 꼭 우리가 하나에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 전 재산을 주식에 다 집어넣거나 부동산에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, 자산을 여러 가지를 섞으면 부동산과 비슷한 움직임, 부동산보다 좀 나은 모양을 나타내는 그걸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산 배분을 통해서 구성하는 방법, 그게 내가 보기에 제일 좋다 추천을 해준 거죠.
이게 이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요. 책을 보시면 정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꼭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책에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도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사례와 통계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되게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보거나 이렇게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사례예요. 사례고 저도 사실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절한 사례를 잘 쓰는 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혹시 좋으니까. 이게 그 회계사님 이 증권가 1타 강사 알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예, 어쩌서 그렇게 됐는데요. 자, 그래서 사례들을 많이 쓰는데 이 사례가 가진 문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례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, 분명히.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를 통해서 아,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례를 전체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 데이터 모수들이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일반화시키려면 이 통계가 필요한 건데 쉽게 말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요. 아, 예를 들어서 예전에 봤더니 우리 애가 뭔가 이 패드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하길래 봤더니 그게 무슨 로블록스에서 무슨 게임을 하니까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? 물어봤더니 야, 저 어린 아이가 할 정도로 쉽고 매력 있는 거라면 저기서 주식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샀다가 지금 로블록스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내 생활 주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벌었다라는 사례를 들으면 오, 야, 좋구나. 되게 자주 나오는 사례죠. 네. 그래서 그걸 보고 야, 나도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나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. 그건 로블록스의 사례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걸 일반화시키려면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흥미를 보이는 회사의 주식들이 다 올라갔냐. 제 기호로도 뭐가 있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제 조카가 그때는 제 아이는 어렸고 제 조카가 이 터닝맥 카드라는 거? 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자동차를 던졌더니 카드 위에서 막 변신하고 막 이러니까 야, 이게 뭐야? 막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그때 사실 터닝맥 카드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전체 1위하고 2015년 16년 막 이때였는데 그때 그걸 보고 그걸 만든 그걸 팔고 있던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상장사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샀으면 지금 반에 반토막 났어요. 그때 한 8,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한 2,000원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. 똑같이 아니 아까 아이가 로블록스를 좋아해서 샀다. 아 그래? 아이가 좋아하는 걸 샀다. 그 일반화 시키려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인기 순위를 끌었던 그 관련 주식들의 실제 주가 움직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보고 아 이거 봤더니 로블록스는 좀 예외적인 사례였을 뿐이지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막상 그때가 되게 꼭지인 경우가 많고 그때 사면 오히려 그 뒤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통계들을 가지고 좀 일반화시키려면 통계가 필요한데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시고 사례만 되게 뽑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벌었대 누가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부자가 됐대 10배 벌었대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는 벌었지만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대다수가 실패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이 이게 소위 말하는 생존 편향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인지적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좀 통계를 보려는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킨 다음에 그걸 소위 말하는 저희는 이제 백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검증의 과정을 가지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나오신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재밌거든요. 또 뭐 가끔 막 울컥하기도 하고 같이 막 주먹을 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거를 일반화 맹신하면 그 맹신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낭패 볼 수가 있다. 아, 예.